어머님, 저 혼자 이 무거운 200인분 음식을 다 나르느라. 야, 굼벵이 고기를 구워 먹었냐?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고 뭐해? 땀에 흠뻑 젖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며느리 몰래 내연녀와 시시덕거리며 5억 원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환갑잔치 현장에 험악한 깡패들이 들이닥쳐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제 목숨 하나 살겠다고 며느리를 조폭들 앞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고개 숙이고 살던 바보 같은 며느리가 사실은 전국구 조폭들을 맨손으로 때려잡던 전설의 에이스 형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짐승만도 못한 시댁을 향한 며느리의 통쾌하고 짜릿한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과연 시댁 식구들은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지아는 꽁꽁 언손을 비비며 주방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말자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적금을 깨서 산 한우의 핏물을 빼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이 찢어질 듯 시렸지만 200인분의 잔치 음식을 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누이 박유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유진이 코를 막으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침부터 온 집안에 기름 냄새 진동을 하네 진짜. 새언니, 내가 명절 전은 2배로 부치라고 했지?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어? 왜 이렇게 손이 굼떠? 지안이 차가운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200인분 고기 핏물 빼고 채소 써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지금 바로 부칠게요. 유진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휴, 맨날 말대꾸야. 시어머니 환갑잔치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유세는 엄청 떠네. 됐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더 잘 거야. 유진은 휙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최말자와 남편 박민준이 야식으로 치킨을 뜯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야식으로 사준 치킨이라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네. 그치, 민준아? 민준이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맛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드셔. 저 주방에서 궁상 떠는 여편네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말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지가 며느리인데 200인분 잔치 음식 혼자서 다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지아는 시린 손목을 부여잡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지아는 동네에서 빌린 용달차에 200인분의 음식을 홀로 싣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화려하게 치장한 말자와 민준이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말자가 땀에 젖은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찌르며 호통쳤습니다. 야, 너는 굼벵이 고기를 구워 먹었냐?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고 뭐해? 동네 손님들 다 오시는데 상차림 꼬라지가 이게 뭐야? 지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이 무거운 200인분 음식을 용달차로 다 나르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죄송해요. 어서 상 차릴게요. 옆에 있던 유진이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는 맨날 핑계만 대더라. 남들은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다 하던데 어쩜 저렇게 눈치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 민준도 지안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진짜 우리 엄마 환갑잔치 망칠 작정이야?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뭐 하는 짓이야? 빨리빨리 움직여서 손님들 밥상부터 차려. 지아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하객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민준이 일어나 말자에게 번쩍이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엄마, 환갑 진짜 축하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특별히 백화점에서 산 신상 명품 가방이야. 말자가 가방을 안고 동네방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역시 이 세상에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이 번쩍번쩍한 윤기 좀 봐라.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는 돈 한 푼 안 보탰는데 우리 아들이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지아는 그 가방이 시장에서 산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식혜쟁반을 날랐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은 민준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우연히 액정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보낸 진짜 명품 가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백화점에서 산 신상 가방 너무 예뻐. 사랑해. 지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살벌한 문자가 연이어 수신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자금 5억 원 및 사채 이자 상환 독촉. 오늘까지 안 갚으면 식구들 다 끝장이다. 민준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쟁반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박민준, 이게 다 뭐야? 이 여자 누구고 도박장 빚 5억 원은 또 무슨 소리야? 민준이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 면전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돌았어?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디 감히 남편 체면을 구겨. 지안이 지지 않고 민준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따졌습니다. 체면? 지금 사채업자한테 5억을 빌렸다는 독촉 문자가 오고 있는데 체면 타령이 나와? 이 명품 가방 사진 보낸 여자는 대체 누구냐고 묻잖아. 소란을 듣고 말자와 유진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유진이 지안의 팔을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미쳤어? 오빠가 뼈 빠지게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어디서 의부증 환자처럼 남편을 의심해. 그깟 스팸 문자 가지고 왜 이 난리야? 말자 역시 지안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천하의 몹쓸 년. 감히 내 환갑 잔치상 앞에서 핏대를 세우고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들어? 내 환갑 잔치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시댁의 적반하장의 지아는 양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혔습니다. 과거 강력범죄수사대 에이스 형사 시절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안이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고 숨을 들이마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험악한 산에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선두에 선 사채업자 행동대장이 회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행동대장이 채무각서를 흔들며 포효했습니다. 박민준,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었어?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숨겼습니다. 행동대장이 메인 테이블을 통째로 뒤엎어버렸습니다. 내 돈 5억 떼먹고 잔치판을 벌여. 오늘 니들 다 제삿날인 줄 알아. 그릇이 박살나고 지안이 밤새 만든 잔치 음식이 처참하게 흩뿌려지며 끔찍한 아수라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뱀무늬 셔츠를 입은 행동대장이 메인 테이블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200인분의 잔치 음식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혼비백산한 동네 하객들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깡패들이 쳐들어왔다. 저게 다 뭐야? 다 부서지네. 건달들은 닥치는 대로 남은 테이블을 부수고 사람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 자랑에 열을 올리던 최말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박민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무서워 죽겠다. 시누이 박유진도 덜덜 떨며 민준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경찰 불러. 하지만 가족의 방패가 되어야 할 민준은 험악한 건달들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등 뒤에 숨은 어머니 말자와 동생 유진을 양손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아, 비켜. 나부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 말자와 유진이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린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건달의 억센 소나기가 단숨에 민준의 뒷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건달들이 바닥에 웅크린 민준의 배와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입에서 피를 토하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갚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행동대장이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말자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행동대장이 거친 손길로 말자의 목에 걸린 굵은 순금 목걸이를 확 잡아 뜯었습니다. 이리 내놔. 이자도 안 갚는 주제에 금부치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 말자가 목에 상처를 입고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목걸이. 그거 우리 아들이 사준 환갑 선물인데. 행동대장이 이번에는 유진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아, 내 반지. 안 돼. 그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돌려줘요. 유진이 악을 쓰자 행동대장이 손을 치켜들며 뺨을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유진은 질겁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행동대장이 바닥에 쓰러진 민준의 머리채를 틀어쥐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숨죽인 하객들을 향해 동리가 떠나가라 포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똑똑히 들어. 이 썩어 빠진 자식이지 마누라 놔두고 어린 내연녀랑 딴살림을 차렸어. 그년이랑 불법 도박장 차린다고 우리 돈 5억을 빌려가 놓고 석 달째 이자 한 푼 안 내고 도망을 다녀.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바람을 피워? 도박 빚이 5억?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점잖은 척은 다 하더니 저런 쓰레기였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말자의 눈동자가 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끔찍한 실체보다 당장 눈앞의 조폭들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말자의 눈의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며느리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기를 쓰고 바닥을 기어가 지안의 등을 건달들 앞으로 세게 떠밀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아, 네가 남편 간수를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형님들, 돈 빌려간 건 내 아들이지만 이 집구석 살림하는 건 인연입니다. 얘를 섬에 팔아넘기든 장기를 꺼내 팔든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아들은 제발 살려주세요. 옆에 있던 유진마저 지안의 팔을 붙잡아 행동대장 앞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 죽으면 우리 집안 망하니까 차라리 이 새언니를 마음대로 굴려요. 오빠 대신 데려가라고요.
자신을 조폭들의 고기 방패로 던져버리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지아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온갖 모욕을 견뎌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외도와 사체 빚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목숨 하나 살겠다고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핏줄을 타고 억눌려왔던 전직 에이스 형사의 거대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졸지에 건달들 앞에 내동댕이 쳐진 지안을 향해 행동대장이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어이구, 시댁 식구들한테 버림받은 꼴이 아주 불쌍한 년이네. 네 남편 빚 5억 갚으려면 섬에 가서 평생 몸이나 굴려야겠다. 행동대장이 거대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지안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끔찍한 장면에 눈을 질끈 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찰지게 뺨을 때리는 소리 대신 묵직한 파열음이 회관을 울렸습니다. 지아는 매서운 맹수의 눈빛으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행동대장의 손목을 허공에서 정확히 낚아챘습니다. 행동대장의 핏발선 눈동자가 당황스러움으로 커졌습니다. 뭐야 이년은. 지아는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 흉악범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치명적인 제압술을 펼쳤습니다. 지안이 행동대장의 팔을 강하게 비틀어 올리고 관절의 역방향으로 온몸의 힘을 실어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크아, 내 팔. 행동대장의 팔꿈치 관절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무기를 휘두르던 조폭들은 예상치 못한 참상에 기겁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형님, 건달들은 숨을 헐떡이는 행동대장과 지안을 번갈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지안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민중과 말자 유진 역시 인간 흉기로 돌변한 지안의 뒷모습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연이 단단히 미쳤나? 감히 우리 행동대장님 팔을 분질러? 형님들, 전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당장 찢어 죽여버립시다. 행동대장이 팔이 꺾인 채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당황한 사채업자들이 일제히 시퍼런 쇠파이프와 강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건달들이 살깃 띤 얼굴로 지안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밖에서 귀를 찢는 듯한 커다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멈춰. 이게 무슨 소란이야. 동네 시끄럽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얼굴 전체에 끔찍한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채업자 두목이 씩씩거리며 회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안을 위협하던 부하 하나가 두목에게 다급하게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저 미친년이 갑자기 나서더니 우리 행동대장님 팔을 아주 무식하게 꺾어버렸습니다. 뭐야? 어떤 간땡이가 부은 년이 감히 내 식구 몸에 함부로 손을 대. 아주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두목이 굵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청 메고 지안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두목이 금방이라도 방망이를 휘두를 듯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오늘 아주 제명에 못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하지만 두목의 살벌한 욕설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매서운 눈동자와 두목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목의 험악하던 안면 근육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더니
핏발선 눈동자가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형사님? 아니. 미친 게 형사님? 5년 전 전국구 조폭들이 모인 불법 도박장에 혼자 쳐들어와 조직원 30명을 맨손으로 박살냈던 전설의 에이스 형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미친 개라 불리던 서지안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안에게 호되게 얻어맞아 생긴 얼굴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목의 손에서 야구 방망이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목은 털썩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미친 게 형사님. 5년 전에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길 왜 기어들어왔는지 귀신이 씌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쇠파이프를 흔들며 기세등등하던 부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두목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지금 저 여자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전현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갈까요? 두목이 사색이 된 얼굴로 부하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이 눈치 없는 멍청한 새끼들아. 당장 입 닥쳐. 너희들 오늘 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다 무기 버려. 당장 철수해. 빨리 차에 타지 못해. 기겁한 부하들은 헐레벌떡 무기를 내동댕이 치고 기절한 행동대장을 들쳐 업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같이 가요. 사채업자들은 쥐새끼처럼 혼비백산하여 회관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검은 승합차 세대가 타이어 타는 냄새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를 미친 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조폭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엉망진창이 된 회관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던 남편 민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폭들이 완전히 도망친 것을 확인한 민준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에헴, 엄마, 내 말 맞지? 내가 아는 사업 인맥이 얼마나 빵빵하고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넋이 나가 있던 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방금 저 무서운 깡패놈들이 진짜 네 인맥 보고 놀라서 도망간 거냐? 엄마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요.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는 높으신 회장님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저 조폭 두목. 놈도 내 얼굴 딱 보더니 내 뒤에 있는 분들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싹 다 도망간 거라니까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잔치상에 재를 뿌려. 조금 전까지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려다 조폭들에게 두들겨 맞았던 찌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는 자기가 조폭을 쫓아낸 영웅이라도 된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우이 유진이 뺏긴 반지 생각은 까맣게 잊고 손뼉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역시 우리 오빠 능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오빠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저 깡패들한테 끌려가서 다 죽을 뻔했어. 새언니는 진짜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그 순간 말자가 매서운 눈을 부릅뜨고 지안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말자가 지안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천하의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년아. 네가 아까 건달을 자극해서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 어디서 얌전히 끌려갈 것이지. 그놈 팔을 꺾고 난리야 난리기가. 내 아들이 나서서 손 안 썼으면 우리 집안 재산날 될 뻔했어.
유진도 얄밉게 입을 삐죽이며 말자를 거들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새언니는 진짜 개념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오빠가 다 알아서 뒤에서 해결할 건데. 왜 먼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 새언니가 미쳐 날뛰는 바람에 우리 불쌍한 오빠가 깡패들한테 구둣발로 걷어차인 거 아니야. 언니가 오빠 병원비 다 물어낼 거야? 지아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댁 식구들의 헛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널브러진 민준의 휴대폰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액정 위에는 여전히 내연녀가 보낸 갤러리 사진들이 떡하니 켜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내연녀는 활짝 웃으며 온갖 명품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없이 화면을 넘기다 말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박민준. 이 사진 속에 껴안고 있는 여자. 지금 내 실크 블라우스 입고 있네? 지안의 서늘한 목소리에 민준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남편 폰을 왜 함부로 훔쳐봐? 당장 이리 내놔. 민준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지아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아끼는 옷이라 특별한 날 아니면 입지도 않던 건데 이걸 네가 훔쳐가? 게다가 이 여자가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내 거잖아.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을 네가 왜 딴 년 목에 걸어줘? 내 적금 깨서 생활비 대고 잔치 음식 차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마누라 물건까지 훔쳐다 바쳐? 말자가 눈을 치켜뜨며 지안의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인연이 진짜 돌았나?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쪼매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남편이 그까진 목걸이 좀 가져다 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남편을 도둑놈 취급을 해? 네가 평소에 내 아들기를 팍팍 죽이니까 애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서 칠칠 맞게 남편 단속도 못 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유진도 허리에 손을 얹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진짜 질린다 질려. 오빠가 빚 좀 진 거 가지고 왜 이래? 새언니가 평소에 오빠한테 오죽 밥맛 없게 굴었으면 딴 여자한테 눈을 돌렸겠어? 남편 뺏긴 건 다 언니 탓인 줄 알아. 민준이 기세등등해져서 지안의 콧대 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단단히 미쳤나?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을 의심하고 시어머니 환갑잔치에서 깽판을 쳐?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니네 친정으로 꺼져. 친정으로 꺼지라는 그 뻔뻔한 말에 지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억지로 덮어쓰고 있던 순종적이고 바보 같은 며느리의 껍데기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묵은 체증이 날아가는 해방감이 교차하며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오늘 단단히 미쳤지. 사람 대접해줬더니 끝까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네. 지안의 확 달라진 목소리와 살기 어린 눈빛에 시댁 식구들의 삿대질이 멈추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려. 지아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사색이 된 시댁 식구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전직 강력계 에이스 형사 미친개의 압도적인 살기가 넓은 회관 안을 숨막히게 꽉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니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알량한 인생, 내가 바닥 끝까지 처박아 줄게. 똑똑히 지켜봐.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분노는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손에 쥐고 있던 민준의 휴대폰을
바닥을 향해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휴대폰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색이 된 민준과 말자, 유진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안이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가서 목 씻고 기다리고 있어. 지안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히는 살기에 세 사람은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안을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말자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알았다. 야, 민준아, 유진아, 빨리 차에 타라. 제 눈빛이 진짜 사람 하나 죽이겠다. 엄마, 나 다리 떨려서 못 걷겠어. 같이 가. 기가 완전히 눌려버린 세 사람은 마치 쫓기는 쥐새끼들처럼 허둥지둥 자신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망치듯 마을 회관을 빠져나가는 꽁무니를 보며 지아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쑥대밭이 된 회관에 홀로 남은 지아는 앞치마를 거칠게 찢어 던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 번호는 형님? 진짜 미친 게 형님 맞으십니까요? 과거 지안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물어다 주던 충직한 정보원 독사였습니다. 지안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사, 나다. 긴 말 안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두 놈만 찾아. 드디어 복귀하시는 겁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남편 박민준한테 5억 빌려준 사채, 조직, 계파 싹 다 캐내. 그리고 꼬리치고 있는 내연녀 신원 파악해서 당장 내 폰으로 넘겨. 알겠습니다. 형님 남편분한테 들러붙은 거머리들 제가 1시간 안에 싹 다 털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요. 전화를 끊은 지아는 지체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아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거실에 놓여있던 민준의 무거운 골프채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민준이 절대 손도 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두던 대형 옷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옷장 문을 향해 사정없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박민준,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쾅, 콰직. 단 3번의 무자비한 스윙에 튼튼했던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옷장 문이 박살났습니다. 부서진 옷장 밑바닥 합판으로 가려진 비밀 공간에서 누런 서류 봉투와 통장 다발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어머님이랑 꿍짝 맞춰서 나 몰래 빼돌린 시골 땅 문서잖아. 게다가 빨간 고무줄로 묶인 통장들은 전부 처음 보는 내연녀 명의로 된 차명 계좌였습니다. 지안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민준이 몰래 빼돌려 딴 여자에게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끝까지 사람을 기만해? 니들 오늘 진짜 다 죽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띠띠띠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시댁 식구들이 쭈뼛쭈뼛 들어왔습니다. 안방의 참상을 발견한 말자가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나? 내 집 다 부서지네. 민주는 박살난 자신의 비밀 옷장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너 미쳤어? 왜 남의 소중한 옷장을 부수고 난리야? 당장 골프채 안 내려놔? 지아는 민준의 코앞으로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통장과 서류들을 보란듯이 쫙 흩뿌렸습니다. 내 돈 빼돌려서 딴 년 이름으로 통장 만든 게 소중한 거냐? 어머님이랑 꿍짝 맞춰서
땅 문서 빼돌린 건 아주 훌륭한 짓이고 그건 네가 알 거 없잖아. 남자가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비자금 좀 챙길 수도 있는 거지. 민준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얄미운 신우이 유진이 지안의 안방 화장대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지안의 화장대 서랍을 열고 고가의 명품 시계를 몰래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안이 번개처럼 다리를 뻗어 유진의 손목을 향해 매서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아, 내 손목. 엄마, 나 손목 부러졌어. 저 미친년이 사람 쳐. 명품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유진이 손목을 부여잡은 채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자가 기겁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 콩밥 먹일 거야. 신고하세요. 어차피 저도 경찰 부를 생각이었으니까. 남의 비싼 시계 훔치는 도둑년 현행범으로 잡아 넣어야죠. 뭐 도둑년? 야, 동생이 오빠 집에 와서 시계 좀 찰 수도 있지 그게 왜 도둑질이야. 민준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자 지안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집? 이 집 전세금 내 적금 깨서 보탠 거 벌써 잊었어? 니들 오늘 내가 다 감방에 쳐넣어 줄게. 지안은 바닥에 나뒹구는 세 사람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이 거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빛바랜 신분증 하나와 번쩍이는 훈장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던 민준의 눈이 신분증에 박힌 글자를 읽고는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경위 서지안? 강력범죄수사대? 경찰? 며느리가 경찰이었다고? 매일 부엌대기처럼 밥이나 하던 년이 무슨 경찰이야. 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무공훈장들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전국구 조폭 일망타진 표창장, 대통령 표창? 민준아, 이게 다 뭐야? 엄마, 이 사람. 옛날에 뉴스에 나오던 그 무서운 조폭들 때려잡던 진짜 형사였나 봐. 세 사람은 그제야 자신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고양이 취급하며 괴롭혔는지 깨달았습니다. 조폭 두목이 지안의 발밑에 엎드려 벌벌 떨던 이유가 단번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자가 사시나무 떨듯 넙죽 무릎을 꿇고 눈물을 쥐어짜며 양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단단히 났어. 너 혼자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모진 시어머니 노릇을 했구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지아는 구두 앞코로 말자의 무릎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더러운 손 치우세요. 아가? 누가 네 아가야? 용서는 사람한테나 하는 거지 짐승들한테는 안 합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와 민준의 횡령 증거 복사본을 꺼내 민준의 얼굴에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박민준, 도박 비제, 불륜에 재산 은닉까지 이혼 귀책 사유는 차고 넘쳐. 위자료 한 푼도 안 빼놓고 톡톡히 청구할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 여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조폭들한테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 당신 경찰이니까 나 좀 지켜줘. 내가 널 왜 지켜? 넌 그냥 콩밥 먹다 조폭들한테 끌려가서 되져. 그리고 어머니. 지난 5년 동안 나 파출부처럼 부려먹은 인건비 싹 다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잘난 아들 인맥 동원해서 한번 막아보시든가. 지아는 민준의 더러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지아는 육중한 현관문을 부서질 듯 거칠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5년 동안의 지옥 같았던 시댁살이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지아는 억눌렸던 가슴을 펴고 오롯이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자리, 경찰청 복직 절차를 밟기 위해 본청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탕, 탕, 탕. 경찰청 지하 사격장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총성이 연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관역의 정중앙 10점을 정확히 뚫고 지나간 총알 자국을 보며 동료 형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와, 역시 우리 미친 개 서지한 선배님. 5년이나 주부로 쉬셨는데 총 쏘는 솜씨가 하나도 안 녹슬었네요. 선배님 복귀하신다니까 서장님이 제일 먼저 춤을 추셨잖아요. 지안이 권총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입으로 후 불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야,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서류나 하나 더 들여다봐. 오늘 내가 배당받은 3년 묵은 연쇄절도 사건, 놈들 은신처 벌써 찾았어. 당장 출동하자. 복직 첫날 지아는 단 3시간 만에 장기 미제 사건의 서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범인의 위치를 짚어냈습니다. 지아는 기동대원들을 이끌고 출동해 담벼락을 넘어 도망치려는 범인의 뒷덜미를 단숨에 낚아채어 바닥에 엎어치기를 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은빛 수갑이 범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제 팔 부러집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안이 범인의 등짝을 무릎으로 꾹 누르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러워. 남이 피눈물 흘려가며 번 돈 훔쳐놓고 어디서 질질 짜. 넌 오늘부터 감방에서 평생 썩을 줄 알아. 경찰청으로 복귀하자 서장이 직접 지안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 팀장, 자니가 화려하게 돌아오니 우리 강력계 사기가 하늘을 찌르네. 앞으로 우리 팀의 핵심 리더로 팍팍 뛰어주게. 감사합니다, 서장님. 앞으로 사회의 악질 같은 놈들은 뼈도 못 추리게 싹 다 잡아넣겠습니다. 지안의 압도적인 실적에 경찰청 내부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지안이 떠난 시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댁의 커다란 대문과 붉은 벽돌 외벽에는 핏빛보다 붉은색 레커로 끔찍한 글씨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사기꾼 놈아, 당장 돈 갚아. 안 갚으면 장기 적출해서 팔아버린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끌듯 찼습니다. 아이고, 저 집구석 그렇게 며느리 쥐 잡듯이 잡더니 꼴 아주 좋다. 천벌을 받은 거지, 천벌을. 최말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때 낀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를 쾅쾅 두드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고무 장갑도 끼지 않은 말자의 손에는 주부 습진이 흉하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아이고, 내 팔다리야. 그 쓸모없는 며느리년이 집을 나가니까 집구석이 아주 쓰레기장이네. 유진아, 너 처자지만 말고 빨리 나와서 청소기라도 좀 돌려라. 그때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머리가 산발이 된 유진이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입고 있던 비싼 명품 원피스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시커먼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거실 바닥에 엎어져서 짐승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죽어. 빚쟁이 깡패들이 나 돈 빌리러 간 친구 집까지 쫓아왔어. 내 머리채를 다 뜯어놓고 길거리에서 나를 질질 끌고 다녔다고. 나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 말자가 기겁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냐. 금쪽 같은 내 딸 얼굴에 기스가 났네. 민준이 이 자식은 회사에서 대체 뭘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민준이 넥타이가 다 뜯어진 채 넋이 나간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품에는 회사 책상에서 쓰던 짐이 담긴 초라한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민준아, 너 꼬라지가 왜 그래? 회사에서 잘렸냐? 그 짐 상자는 왜 들고 와? 그 조폭 새끼들 도박빚 5억은 어쩔 거야? 민준이 들고 있던 종이 상자를 거실 바닥에 퍽 패대기 치며 자신의 머리를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굴러나온 볼펜과 서류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으아, 엄마, 나 다 망했어. 나 진짜 끝났어. 그 어린 내연녀 쌍년이 나를 완벽하게 배신했어. 뭐시 어째? 배신? 그 어린 년이 돈 들고 날랐어? 그년이 우리 회사 감사팀에 내 이름으로 익명 제보를 하고 해외로 도망갔어. 내가 회사 공금 수십억을 횡령했다고 증거까지 다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잠적해버렸다고. 회사 경비원들이 나를 개 끌듯이 끌어내서 쫓아냈어. 나 이제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 충격적인 아들의 고백에 말자는 눈을 하얗게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 쫓아냈더니 우리 집안 다 망하네. 같은 시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 지아는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 잡힌 새 경찰 제복을 맞춰 입은 지안이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지안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헛기침 한 번에 벌벌 떨고 남편의 눈치를 보던 주눅 든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거악을 응징하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흔들림 없는 강인한 전사의 기백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새롭게 배정받은 팀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치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박민준과 그 악독한 시댁 식구들은 끝이야. 나는 내 일만 똑바로 한다. 모든 독립의 쾌감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퇴근 가방을 챙기던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안의 책상 위로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붉은색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지안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강력팀 서지안 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김 형사의 다급하고 헐떡이는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 팀장님, 지금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합동수사본부 대회의실로 올라오셔야겠습니다. 지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 형사, 숨 좀 고르고 말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서 대형 살인 사건이라도 터졌어? 그게 아닙니다. 팀장님, 전 남편 되시는 박민준 씨 말입니다. 방금 전 인천항 근처에서 해경과 공조에서 저희가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역겨운 이름이 나오자 지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준이 고작 사채 빚 5억 원 때문에 야반도주하다가 잡혔어? 그게 왜 사이버 수사대 소관이야? 고작 5억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 도박 빚이 아니에요. 박민준 씨 이름으로 수백억 원대 기업 자금 횡령 및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국가 경제가 뒤흔들릴 수준의 대형 경제 범죄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과 불륜을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스케일의 범죄에 전 남편의 이름이 주범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천항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밀항을 시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지아는 들고 있던 퇴근 가방을 책상 위로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지안이 서랍을 열고 차가운 금속성의 은빛 권총과 수갑을 꺼내어 허리춤에 단단하게 찼습니다. 지안의 맹수 같은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예리하게 번쩍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올라간다. 증거 서류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린에 띄워놔. 지아는 자신의 지독했던 과거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진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쿵쿵 옮기며 회의실을 향해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 박민준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터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가 아침부터 시장통처럼 시끄럽게 웅성거렸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최말자가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경찰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억울해서 어째. 사람 살려. 우리 억울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합동수사본부 회의실로 향하던 지안이 차가운 눈으로 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자는 제복을 입고 걸어오는 지안을 발견하자마자 체면도 내팽개친 채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말자가 지안의 제복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아, 아가. 아니, 서 팀장님. 우리 민준이 좀 제발 살려다오. 우리 민준이가 무슨 수백억을 해먹어. 걔는 그럴 위인이 못 돼. 다 그 어린 여우 같은 년이 꾸민 짓이야. 지안이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말자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어디서 행패입니까? 아들 억울한 건 법원 가서 판사한테 따지세요. 말자가 지안의 매몰찬 태도에 다급해졌는지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수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말자가 주변 동료 경찰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표를 지안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악을 썼습니다. 네, 내가 돈 줄게. 우리 집 보증금 뺀 돈이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네가 가진 그 높은 직급으로 우리 아들 좀 감방에서 빼내줘. 너랑 부부의 정이 5년인데 어떻게 이리 모질게 굴어. 지안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지안이 로비를 지키고 있던 경찰서 보안 요원들을 향해 날카롭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아줌마 당장 로비 밖으로 끌어내세요. 공무집행방해랑 경찰관 매수하려는 뇌물공여죄로 현행범 체포해서 수갑 채우기 전에요.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 말자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이고, 나라. 이 독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아. 우리 민준이 불쌍해서 어쩌누. 말자가 발버둥 치며 질질 끌려나가는 꼴을 보며 동료 형사들이 혀를 끌듯 찼습니다. 한편 유치장 독방에 갇힌 민준은 사색이 되어 철창을 붙잡고 국선 변호사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제 전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억울하다고. 내가 돈 빼돌린 게 아니라고요. 지안이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지만 지안의 휴대폰에는 이미 민준과 변호사의 번호가 완벽하게 수신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합동수사본부 대회의실 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안의 절친한 선배이자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인 강력계 강 팀장이 책상에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지안을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서류를 허공에 펄럭였습니다. 서 팀장, 어서 와서 이것 좀 봐. 사건이 완전 영화가 따로 없어. 그 도망친 내연녀년 완전 꼬리가 9개 달린 불려우야. 무슨 일입니까, 강 팀장님? 횡령 수법이 어떻게 되던가요? 강 팀장이 혀를 내두르며 노트북 화면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그년이 인공지능인가 뭔가 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네 전 남편 목소리를 똑같이 베꼈어. 그걸로 은행에 전화해서 본인 인증을 다 통과했더라니까. 게다가 실리콘으로 가짜 지문까지 떠서 회사 결제 서류를 싹 다 조작했어. 지안이 모니터에 뜬 조작된 서류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일개 회사 회계 직원이 그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다고요? 하지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랑 회사 보안카드는 박민준이 항상 자기 지갑에 꼭꼭 숨겨두고 다니던 건데요. 그걸 어떻게 빼돌렸대요? 강 팀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늘 수사의 하이라이트야. 네 시누이 박유진 알지? 그년이 글쎄 내 연녀한테 명품 가방 몇 개랑 돈다발을 뇌물로 받고 지 친오빠 지갑에서 보안카드랑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싹 다 훔쳐서 넘겼어. 지안의 눈이 커지며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 친오빠 등에 칼을 꽂고 팔아먹어요? 진짜 구제불능 완벽한 콩가루 집안이네요. 내 말이 지 오빠가 감옥에 가든 말든 명품 가방에 눈이 멀어서 범죄를 도운 핵심 공범이야. 시누이 그년도 지금 사기 방조죄로 지명수배 내렸어. 그때 지안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정보원 독사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자마자 독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형님, 저 독사입니다. 그 환갑잔치 깽판 쳤던 사채업자 놈들이요. 제가 밑바닥까지 싹 다 파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말해. 뜸 들이지 말고 핵심만. 그놈들 그냥 동네에서 돈놀이하는 양아치 깡패들이 아닙니다. 마약 팔고 돈 세탁하는 국제적인 거대 자금 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 도망친 내연녀년도 원래 그 조직이랑 한 통 속으로 일하던 꽃뱀이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계속해. 돈은 어디로 빼돌렸어? 수백억 횡령한 회사 공금이랑 사채로 빌린 돈, 벌써 가상화폐로 싹 다 세탁해서 해외로 튀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밤에 인천항에서 미랑 브로커 놈들이랑 접선하기로 했답니다. 수고했어. 계좌 추적 내역 당장 내 메일로 쏴. 지안이 전화를 끊고 칠판 앞으로 걸어가 거대 조직의 연결고리를 매직으로 쫙쫙 그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불륜과 개인의 횡령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채 시장을 더럽히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꼬리가 전 남편의 사건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강 팀장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팀장님, 박민준 사건의 공식 수사 책임자는 강 팀장님이 전담해 주십시오. 강 팀장이 의아하다는 듯 눈을 끔뻑였습니다. 왜? 네 손으로 직접 그 인간 쓰레기 전 남편 족치고 싶지 않아? 제가 전 남편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 나중에 경찰 내부 규정상 재척 사유에 걸립니다. 범인들이 그거 물고 늘어지면 재판에서 뒤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감방에서 평생 썩게 하려면 원칙대로 흠집 없이 가야죠.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100번 맞다. 박민준이 그놈 횡령이랑 사기 혐의는 내가 아주 서류 한 장 안 빠뜨리고 완벽하게 탈탈 털어서 무기징역 받게 해줄게.
유치장에서 아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마. 감사합니다. 대신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 조폭 조직이랑 내연연연을 일망타진할 특별기동수사대 현장 지휘관으로 뛰겠습니다. 지아는 즉시 상부의 수사권 전면 이관과 특별수사대 승인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회의실에 무장한 강력팀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지안이 화이트보드를 지휘봉으로 강하게 내려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어. 우리의 오늘 타깃은 내연녀와 미랑 브로커 조직이다. 놈들이 오늘 밤 자정 인천항 외곽 폐창고에서 수백억 원의 가상화폐가 든 USB를 들고 해외로 튈 준비를 하고 있다. 팀원들의 눈빛에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뼈도 못 추리게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지안이 방탄조끼를 몸에 꽉 조여매며 벨크로를 거칠게 뜯어붙였습니다. 지안이 차가운 검은색 샷건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탄환을 장전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회의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놈들은 마약과 돈 세탁을 하는 극악무도한 놈들이다. 총기를 소지했을 확률이 100%니까 방심하지 마. 내 인생에 엮인 더러운 거머리들. 오늘 밤 내 손으로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는다. 전 대원, 지금 즉시 인천항으로 출동해. 지안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거악을 쓸어버릴 압도적인 사냥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밤 12시 인천항 외곽의 인적 드문 대형 폐창고 앞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안과 특별기동수사대는 숨을 죽인 채 폐창고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지안이 빗물을 닦아내며 수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이 창고 문 앞을 에워쌌습니다. 지금이다. 쳐라. 지안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동대원들이 섬광탄을 창고 내부로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빛이 어두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창고 문이 폭발하듯 부서지고 지안과 대원들이 순식간에 내부로 들이닥쳤습니다. 전원 꼼짝 마. 대한민국 경찰이다. 움직이면 쏜다. 창고 안에서 밀항을 준비하며 돈다발을 세고 있던 브로커 일당과 조폭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건달들이 흉기를 꺼내 들고 발악했지만 중무장한 기동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친 격투와 비명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지안의 매서운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내연녀가 검은색 방수 가방을 품에 안고 컨테이너 더미 사이로 쥐새끼처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총을 거두고 호랑이처럼 달려나가 내연녀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불려우 같은 년아. 지안이 내연녀의 팔을 꺾어 바닥에 거칠게 메어 꽂았습니다. 내연녀가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바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누구긴 누구야. 남의 가정 파탄내고 수백억 훔쳐서 해외로 튀려던 버러지지. 철컥. 지안이 내연녀의 양손에 은빛 수갑을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내연녀와 미랑 브로커 일당이 경찰차로 줄줄이 압송되었습니다. 지안은 내연녀가 죽기 살기로 품에 안고 있던 방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짜 여권들과 이중장부 그리고 암호가 걸린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놈들 숨통을 끊을 진짜 증거물이다. 당장 사이버 수사대로 넘겨. 날이 밝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긴급 해독 작업이 끝났습니다.
합동수사본부 회의실 모니터에 해독된 USB 안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팀장과 지안이 뚫어지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 팀장, 이것 봐. 내연녀가 딥페이크로 네 전 남편 목소리 위조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 하지만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던 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강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서 팀장, 이거 당장 와서 좀 들어봐. 박민준이 이 미친 새끼. 강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박민준과 내연녀가 호텔방에서 낄낄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그 사채업자 형님들한테 5억 빌려서 도박장 세팅 다 끝냈어.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적금 깬 거랑 시골 땅 문서 팔아치운 돈도 자기 차명 계좌로 다 넣었어. 오빠 최고야. 근데 오빠네 회사 공금 빼돌린 거 걸리면 어떡해? 꼬리 밟히면 우리 다 감옥 가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 회계장부 어떻게 조작하는지 다 알려줄게. 나중에 일 터지면 내 마누라랑 내 동생 유진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녹음기 속 박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또렷했습니다. 내연녀가 박민준을 완벽하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박민준 본인이 내연녀와 작당하고 모든 횡령과 사채 빚을 주도한 진짜 악마 같은 주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 하나를 확인한 강 팀장이 헛구역질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새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꾸며. 지안이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에 뜬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민준과 내연녀가 조폭들과 모의한 살인 교사 계획서였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박민준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30억짜리 드러났어. 조폭 형님들 시켜서 비 오는 날 밤에 덤프트럭으로 확 밀어버리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그 보험금으로 해외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아내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청부 살해까지 계획했던 전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차갑고 서늘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꽉 쥔 지안의 주먹에서 뚜둑하는 뼈소리가 났습니다. 강 팀장님, 영장 발부받아 주십시오. 살인 교사 혐의 추가해서 아주 특별한 걸로요. 당연하지. 이런 악질 쓰레기는 당장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평생 처박아둬야 해. 몇 시간 뒤 경찰서 유치장 특별조사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공식 수사 책임자인 강 팀장과 함께 조사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민준이 지안을 보자마자 쇠사슬을 붙잡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안아,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억울해. 유진이 그 미친년이랑 어린 내연녀가 날 완벽하게 속인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나 좀 꺼내줘. 민주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려 지안의 구두코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가 바람 한번 피운 건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횡령은 진짜 아니야. 나 깡패들한테 끌려가면 진짜 죽어. 한 번만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살려줘. 지안은 민준의 구차한 연기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이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재생 버튼을 묵묵히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을 가득 채우는 박민준 자신의 끔찍한 육성 녹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마누라 덤프트럭으로 확 밀어버리라고 하자. 그럼 그 보험금으로 우리 해외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민준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며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이거 가짜야. 딥페이크야. 내가 한 말 아니야. 지안이 태블릿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딥페이크? 조폭 대포폰이랑 네 지문 묻은 살인 청부 계약서, 원본까지 다 나왔어. 어디서 끝까지 주둥이를 놀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과 자신의 목소리 앞에서 민주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어 발작적으로 몸을 덜덜 떨며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안 돼. 지안아,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에 홀렸었어. 지안은 민준에게 단 한 톨의 연민이나 분노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된 새로운 구속영장을 민준의 면상에 차갑게 집어던졌습니다. 박민준, 넌 이제 이 유치장에서 나갈 일 영원히 없을 거다. 평생 교도소에서 썩어 문드러질 준비나 해. 지아는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민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지아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의 육중한 철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어두운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지안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과거에 끔찍했던 굴레와 미련을 완벽하게 끊어낸 지안의 시선은 이미 찬란하고 눈부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열린 1심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이자 수사 책임자로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지안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박민준의 살인 교사 녹취록과 신우이 박유진이 공인인증서를 빼돌리는 폐쇄회로 영상이 큼지막하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판사와 배심원들을 향해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은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인 제 명의로 30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금 세탁 조직의 하부 조폭들을 고용해 저를 청부 살해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지 마누라를 죽여서 돈을 타내려고 했대.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다 있어. 쳐 죽일 놈.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아닙니다. 저건 다 조작된 겁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담당 검사가 민준을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박민준의 지문이 묻은 살인 청부 계약서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어디서 발뺌입니까? 피고인들은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주범 박민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들 앞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유진이 엉엉 울며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우리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명품 가방 하나 받은 게 다라고요. 이 미친년아, 네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보안카드 훔쳐놓고 어디서 내 핑계를 대. 남매가 법정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꼴을 보며 지아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윽고 묵직한 법복을 입은 재판장이 마이크를 켜고 근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랄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범 박민준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내연녀에게 징역 12년, 방조 및 사기 혐의의 박유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습니다. 아, 안 돼. 15년이라니. 지안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민준의 양팔을 제압하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 아들과 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는 것을 지켜보던 최말자는 눈을 하얗게 뒤집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람 살려. 말자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혼절하여 구급차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자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직후 남편 민준이 졌던 사채빚과 은행 대출금 때문에 말자가 살던 집으로 강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집행관들이 말자의 집에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소파 싹 다 붙여. 이것도 돈 되는 거니까 다 가져가.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집행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사준 안마 의자란 말입니다. 이거 다 가져가면 나는 길바닥에서 죽으란 말입니까? 아주머니, 아들분이 남긴 빚이 수십억입니다.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결국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유세 떨며 살던 말자는 집과 모든 가재도구를 빼앗긴 채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말자는 며느리를 구박하던 화려한 한복 대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옷을 입고 법원 앞 지하철역을 배회하는 처참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대리석 계단을 내려오는 지안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서 팀장님, 전 남편의 범죄를 직접 밝혀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안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가벼운 목례만을 남긴 채 대기 중인 경찰차에 당당하게 올라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혼 소송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안은 민준이 빼돌렸던 자신의 적금과 시골 땅값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시댁에서 파출부처럼 일했던 보상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받아냈습니다. 과거 시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안은 엄청난 배상금을 손에 쥐며 경제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거대 자금 세탁 조직 소탕과 살인 교사 사건 해결의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경찰청 본청 강당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지안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서지안 경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이 되어주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뼈를 묻겠습니다. 지안은 경찰청장의 특별 지시로 경감으로 특진하며 영예로운 훈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강력 범죄수사대의 전설로 완벽하게 부활한 지안은 연일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며칠 뒤 지안의 특진 축하 회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안은 회식 장소인 경찰청 대강당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강당 안에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호텔 출장 뷔페 음식들이 끝도 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달콤한 갈비찜 냄새와 신선한 해산물 요리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200명의 강력계 동료 형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와, 서 팀장님, 아니 서 경감님, 이 비싼 호텔 뷔페를 진짜 사비로 다 부르신 겁니까? 이게 도대체 몇 인분입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지안이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고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딱 200인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인분 잔치 음식 혼자 하다가 허리 부러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안 차리고 남이 차려주는 최고급 음식으로 쏠 테니까 배 터지게 마음껏 드십시오. 과거 부엌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눈물 흘리며 갈비찜을 젓던 며느리의 상처가 동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사이로 건배사가 울려 퍼졌고 지아는 잔을 부딪히며 누구보다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새로운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 파일을 훑어보며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 눈물 짓던 연약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거학을 응징하고 자신만의 길을 단단하게 개척하는 강인한 에이스 수사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엥, 엥. 요란한 출동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빌딩 숲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무전기를 챙겨 들고 기동대원들의 선두에 서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력팀, 전원 탑승해. 현장으로 당장 출동한다.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지안의 듬직한 뒷모습을 끝으로 그녀의 통쾌하고 눈부신 인생 이막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헌신한 며느리를 종년 취급하고 아들의 큰 잘못마저 며느리 탓으로 돌리던 악독한 시어머니와 파렴치한 남편의 최후가 아주 통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남의 눈에 억울하게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억눌렸던 과거를 훌훌 털어내고 다시 당당한 경찰로 복귀해 멋진 새 삶을 살아가는 며느리 지안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품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